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역의 수건 사업이 중앙 정치권에서 아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개요를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죠. 이게 17년도에 정부 계획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이고요. 이게 21년도, 그러니까 2년 전이죠. 2년 전에 기재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에 노선이 변경된 게 확인이 됐고요. 그 변경된 종점에 김건희 여사 땅이 있는 게,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게 확인이 됐고, 야당에서 의혹을 제기하면서 원희룡 장관이 지난주에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현 군수죠. 국민의힘 소속 현 군수가 지난 주말에 민주당에 가서 항의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얘기 들으셨어요, 혹시? 민주당 항의한 얘기부터 할까요? 예. 아니, 저는 너무 당황해가지고 황당해서 지금 국민의힘 소속 양평 군수가 오신 분들을 보니까 이제 그 의회 그 마크가 있는 거 보니까 양평군 의회 의원들 같이 온 것 같아요.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데. 네. 아니 이분들이 잘못 온 거죠. 왜 민주당이 옵니까? 이게 문제가 좀 전에 앵커도 개략적으로 짧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거가 결정된 게 지금 이 노선이 바뀐 게요. 문제가 된 게. 네. 그러니까 남한강 북쪽에 있던 양서면에 있던 고속도로 종점이 정권이 바뀌고 국토부 장관이 바뀌고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소속의 양평 군수가 된 다음에 갑작스럽게 주민 공청회도 없이 갑작스럽게 바뀝니다. 이게 남한강의 밑에 쪽으로 네. 강서면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강서면에 바뀌었는데 그 지역 일대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처음 알려진 건 12필지였어요. 네. 근데 기자들이 다 취재해 보니까 현재까지 나온 게 29필지입니다. 네. 이게 축구장 5개 면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무슨 뭐 분기점이니까 별 영향 없다고 하는데 그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죠. 그 옆에 남양평 IC가 있습니다. 나들목이 예. 1km 내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쪽이 개발되면은 막대한 부동산 시세 차익이 생길 수밖에 없는 곳이죠. 네. 이런 문제점이 올 5월에 나왔습니다. 네. 5월 8일 날 불거졌습니다. 밖에 알려져 가지고 아니 입장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만약에 문재인 정부 때 김정숙 여사 일가의 땅이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했는데 변경한 지점에 이렇게 수만 평이 나왔다. 그럼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검찰총장이 윤석열 총장이라고 한다면 벌써 압수수색 들어갔을 거예요. 네. 수사도 대대적으로 이뤘을 겁니다. 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야당이 TF를 만들었습니다. 진상조사, 예. 고속도로 게이트, 김건희 로드. 하자마자 다음 날 원희룡 장관이 나오셔가지고 백지화를 시켜버렸어요. 네. 대단히 흥분돼가지고 말씀을 백지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은 이 양평군수나 양평군 의회 의원들은 찾아갈 곳은 국토부를 가든지 네. 아니면 용산 대통령실을 가야 됩니다. 팩트는 국토부에서 다 결정됐던 15년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원점 노선이 갑작스럽게 바뀌었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 김건희 여사의 일가 땅이 나온 거고 그건 다 팩트 아닙니까? 네. 그리고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를 시켜버렸습니다. 뭐 용산 대통령실과 전혀 상의 없다고 하지만 그랬겠습니까? 좀 이따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그렇게 해놨으면은 당연히 항의를 하려면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난번 수능 때도 그랬고 수능 때도 대통령께서 수능 5개월도 안 남은 상황에서 뭐 난이도 얘기, 출제 방향 얘기를 하시면서 문제가 커졌어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수정 공문을 4차례인가 내면서 막 주워 담으려고 하다가 바로 킬러 문항, 사교육 문제로 전환을 시킵니다. 네. 저는 이 사건은 복잡할 게 없습니다. 왜 고속도로 노선이 멀쩡하던 노선이 갑자기 바뀌었냐, 정권 교체 이후에. 근데 왜 거기에 공교롭게도 정말 오비락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그렇게 많으냐. 이거를 의혹이 됐으니 밝히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누가 바꿨는지 아니면 그 사이에 위압이 있었는지 이것만 밝히면 될 문제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갑작스럽게 여론 호도의 기술자들이 있는지 정쟁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민주당과 원희룡 장관 간에 대척점을 만들고 갑작스럽게 양평 군수는 국민의힘 소속 양평 군수는 민주당 사업해 가지고 우리 보러 책임을 지라고 하는데 어떻게 책임을 져질까? 우리가 지금 집권을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바꿨습니까? 그래서 진실을 밝히면 되고 정말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원한대로 추진하면 됩니다. 네. 근데 이걸 알겠습니다. 가지고 정쟁의 소지로 삼는 거는 우리 국민들을 좀
우습게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 국민을 속지 않습니다. 예, 아무튼 뭐 양평군수가 민주당에 가서 항의한 게 번지수 잘못 찾았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예. 예, 많은 얘기들을 주셨는데요. 일단 앞서 얘기했던 대통령 말 한마디에 수능이 바뀌었다라는 건 사실이 아니고요. 네, 이미 수능 3월 얘기까지 하면 저희가 좀 예, 말씀 주셨으니까 네. 거기에 대한 사실관계 좀 바로잡고 킬럼랑 배제에 대해서 진보 교육감들까지도 나서서 찬성하게 되는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 이건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양평 고속도로 문제는 결과적으로 양평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인지 아닌지가 지금 핵심적인 쟁점으로 떠오르게 된 것이죠. 조금 전에 대변인님 말씀 주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원한대로 추진하라고 합니다. 네. 근데 과거에 있었던 전직 양평 군수 또 그 당시에 있었던 양평 군을 담당하고 있는 민주당의 지역위원장 등 그 노선에서 노선 외적인 변경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던 것은 국민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강화 IC 지금 있는 형태의 고속도로 원안대로 가게 됐을 경우에는 JCT라고 하는 이 분기점은 있습니다만 양평으로 빠지게 되는 IC 인터체인지가 없기 때문에 이 IC를 놔달라고 하는 게 핵심적인 쟁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강화 IC를 놓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노선 변경이 일부 불가피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경제성, 환경 영향 평가 등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안이 논의가 된 것이죠. 근데 이런 일들을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치가 개입되면서 과거에 있었던 원안들을 고수하게 되면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이 일이 진행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끌고 들어가게 되는 민주당의 항의를 가는 건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 김건희 여사 땅이 그쪽에 있었다는 일만으로 김건희 로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부터 새로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게 이 원안을 추진했던 전직 민주당의 양평 군수가 있는데 그 원안에 대한 종점 인근에 전직 민주당의 양평 군수 일가의 땅들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럼 민주당의 주장대로 간다면 이것은 김건희 로드가 아니라 민주당 로드냐 이렇게 주장하면 과연 국민들께서 참 정치권이 해도 너무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 문제는 정치인들이 뒤로 빠지고 예. 말 그대로 환경성, 경제성을 바탕으로 어떤 안들이 가장 최적의 대안이 될 것인지를 논의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기승전 김건희 여사를 끌어들이는 정치 공세가 이 문제를 오히려 네. 후퇴시키고 오염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도로는 첫삽을 뜨지도 못했는데 별칭이 2개나 생겼습니다. 예, 민주당 네. 로드라고 하는데. 전 그 민주당 소속의 네. 정동균 군수인가 이름 보니까 예, 맞습니다. 정동균 전 군수의 땅이 있다고 해서 지금 이제 정말로 이거야말로 그것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다. 가짜 뉴스야 물타기라는데 국민들께서 정확히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분이 그럼 한번 보시죠. 이게 2008년부터인가 이제 그 논의가 됐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예, 양서면 두물머리 쪽에 민자로 네. 이제 처음 추진이 됐었죠. 지금 뭐 대통령과 이른바 술친구라고 하시는 김성규 국민의힘 의원 최근에 이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만 이분이 양평 군수를 시작한 게 2007년도입니다. 네. 2007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이분이 양평 군수를 하고 2020년부터 그 지역의 국회의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양평 군수를 김성규 의원이 그렇게 오래 했는데 그럼 그 노선에 대해서 한 번도 이견이 없었어요. 그러면 김성규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찬성했습니까? 반대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양평 정 군수가 53년 전이면 반세기가 넘었습니다. 거기 선산과 그 정군수 측 전 군수 정동윤 전 군수의 일가들, 뭐 친척들, 집안 어른들이 갖고 있던 땅이라고 합니다. 그럼 한번 보시죠. 김건희 여사 일가가 갖고 있는 땅은 확인된 것만 2003년, 2008년부터 땅의 형질을 바꿉니다. 그 얘기는 임야나 이런 부분들이 토지로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56배의 땅값이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국회에서 우리 당 의원이 한준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께서 그 지역까지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 분이 이 전면 백조할 때는 나는 이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 있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만약에 내가 인지했다면 장관직 걸겠다, 정치 생명 걸겠다고 합니다. 저는 원희룡 장관께서 무게감 있는 정치인이고 지금 장관까지 하시니까 본인 약속을 지키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29필지니까요. 예. 12필지 빼고 17필지는 2017년 이때부터 또 구입한 그 필지가 땅이 제법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하고 53년 전에 지금까지 쭉 국민의힘 소속의 양평 군수가 10년 넘게 해왔고 양평군 국회의원은 그 군수가 국회의원을 하고 있고 최근까지도요. 네. 그렇게 해서 원안이 추진됐었고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 그 원안 위에 답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정권 바뀌고 국토부 장관 바뀌고 지자체장 바뀐 다음에 갑작스럽게 국토부가 양평군에 다른 안을 제시해달라.
이런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게 8일 만에 이루어집니다. 그걸 다 몰랐어요, 국민들이. 왜냐하면 공청회도 없었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어요. 모든 국민들이 몰랐습니다. 그게 올해 5월 8일 날 전략 환경 평가를 하면서 노선이 위로 가든 남한강의 위쪽으로 하든 종점이 밑으로 확 내려온 겁니다. 예타까지 통과된 종점이 이런 식으로 완전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축구장 5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문제제기는 어찌 보면 당연스러운 겁니다. 국민의힘 야당이면 문제제기 않겠습니까? 당연히 문제제기 하죠. 그래서 우리 당에서 TF를 뿌렸어요. 그랬더니 바로 다음 날인가요? 그냥 장관이 나와가지고 1조 8천억짜리. 그것도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에요. 근데 장관이 오시자마자 그냥 하루 만에 그걸 바로 뒤집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면 백지화로. 예. 이거는 모든 국민들이 봐도 만약에 투명하고 정말 오비락으로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그렇게 그 종점 주변에 변경된 종점 주변에 많다. 네. 이거를 명확히 밝히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국토부 누군가가 지시했는지 아니면 누구의 명령을 받고 지시했는지 바꿨는지 이것만 밝히면 될 문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아서 이게 의사결정 과정이 지금 투명하게 충분히 다 공개가 됐다고 보십니까? 이 노선 변경되는 과정이? 원희룡 장관이 나와서 관련된 내용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소명하고 또 해명을 합니다. 그런데 덮어놓고 이런 원희룡 장관의 말을 듣기보다는 그 당시에 있었던 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해명 대신에 김건희 여사 땅이 있으니까 특혜 아니냐, 문제 아니냐 이런 식의 접근으로 정치 공세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단순하게 국토위에 있는 사람들 한두 명의 주장이 아니라 민주당에 있는 고민정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네. 여기에 TF를 만들어서 TF 단장이라는 인사 그리고 민주당에 있는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각종 언론에 출연해서 김건희 여사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바뀌게 된 것을 기정사실화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같은 일들로 진행되게 되면은 합리적으로 아무리 설명을 한다고 해도 국민들께서 이 합리적인 설명보다는 민주당의 정치 공세에 그대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민주당의 전 양평 군수의 땅이 바로 원안이었던 종점 인근의 땅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예타 통과가 됐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예타 통과가 됐던 건 문재인 정부 시절이고 네. 예타가 통과됐을 때 원안도 이 땅을 갖고 있는 양평 군수 시절에 이뤄진 일들이에요. 예. 그러면은 본인은 이것은 내 땅이 언제부터 있었는지도 모르고 길도 제대로 나 있지 않고 있고 나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하지만 네. 민주당이 하는 주장과 방식대로라면은 이 땅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의 주요한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군수가 그 같은 일을 추진했으면 이건 엄청난 특혜고 네. 이로 인해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기까지 양천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나하나 짚어보자. TF 만들고 그때부터 조사 들어가고 정치 공세 시작되면 몇 개월 동안 양평군을 위한 논의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정치적인 쟁점만 남게 됩니다. 아마 지금 양평 군수도 마음이 답답하고 불편하고 하실 텐데요. 전 양평 군수도 네.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행태가 그 같은 방식으로 일관이 온 겁니다. 마지막 정리해서 꼭 한마디 드리고 싶은데 이런 일들을 일컬어서 민주당이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표현하던데요. 네. 지난날 4.7 보궐선거를 둘러싸고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문제를 지속적으로 얘기합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얘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정리돼서 이른바 탈출구를 찾아 나오기까지는 아주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결국은 정치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일이 맞붙이게 된다면 정치적인 내용은 다 뒤로 빼고 네. 최고의 전문가들이 붙어서 이게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된 것인지 지역 주민들과 환경, 경제성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의 교통 방안까지 해결되는 방안인지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확인하면 그 결과가 답은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사실 한 발짝 떨어져서 이 문제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건 국토부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우리 국민들 볼 때 얼마나 웃깁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 대통령의 부인, 영부인 김건희 여사 땅이 일가의 땅이 저렇게 많이 나오고 그 재산 공개된 것보다 2배가 이상 늘었습니다. 근데 모든 국민들이 왜 대통령 일가의 땅으로 종점이 바뀌었을까? 거기 나들목도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그걸 의심하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 일가가 붙어 있는 개입된 논란 아닙니까? 근데 이걸 대통령실이 마치 나무나라 얘기처럼 정말 나무 정부 얘기처럼 또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알아서 여야가 해라.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지난번 여러 가지 사건들처럼 네. 바로 정쟁화를 시켰어요. 네. 정쟁화 시키고 여야 모두의 문제다. 그러면 양평 정 군수의 이 땅,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간 동안에
처음부터 문제가 생기고 이 국가 사업으로 지정되는 모든 기간 동안에 거기 양평군수는 김성교 의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네. 그래서 이 전체를 그럼 밝혀보시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양평군수가 원점을 만들 때 본인의 영향력으로 국가사업 1조 8천억짜리 국토부가 결정하는 예타까지 일개 정말 양평군수가 영향력을 미쳐서 원점을 만들었다? 그러면 국민의힘께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제안해볼게요. 그럼 김건희 여사까지 모두 불러가지고 그 일가의 땅까지 모두 한번 조사를 해봅시다. 정말로 모든 걸 투명하게 우리 검찰을 뭐합니까? 한동훈 검찰. 수사해서 모두 밝혀봅시다. 그 못 밝히면은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이걸 끝까지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모든 국민들의 의혹이 그런데 지금 양평군수가 53년 전에 선산이 있는 땅을 가지고 있고 그 사이에 양평군수는 국민의힘 소속이었고 국민의힘 의원이었고 지금은 국민의힘 소속의 양평군수고 이런 상황인데 민주당 전 양평군수가 자기의 영향력을 해서 만들었다? 이거를 믿을 만한 국민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이 당장은 국민들 일부 속일 수 있을지 몰라요. 이거 뭐 우리는 아니다. 여야가 논의해와라. 아니 국토부 장관이 전면 백지화 시킨 거를 대통령실이 오불간언처럼 손을 떼고 알아서 해라? 그게 전형적인 정쟁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네. 여야 간 싸움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양평군수 문제, 전 양평군수 문제 끌고 들어오잖아요. 이번 사건의 핵심은 왜 노선이 강 위로 가던 게 강 하로 확 내려왔는지 예. 거기에서 국토부의 개입은 없었는지 원희룡 장관이 전 설명한 거 딱 하나 기억납니다. 뭔지 아십니까? 이 문제 불거지자마자 늘공이 그랬다는 거예요. 늘공은 지금 공무원들, 그러니까 정무직 공무원들이 아니고 원래 국토부 공무원들이 이걸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밝히셔야죠. 늘공 누가 그랬습니까? 늘공의 국장이 그랬습니까? 과장이 그랬습니까? 누가 이 사인을 했습니까? 그건 밝히면 됩니다. 원희룡 장관이. 정말 대통령실과 관련 없이 이루어졌다면은 본인이 책임하에 어차피 늘공,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가져온 서류다. 내가 사인했다. 이걸 밝히면 돼요. 네. 그거 못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거는 진실이 드러나야 되는 거지 정쟁으로 가져가서 국민들 피로하게 만들고 양평 국민들 뒤로 또 전형적으로 갈라치기 해가지고 분열시키는데 이건 정말 집권한 여당으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집권 세력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두 가지 정도 궁금한데 뭐 대통령실의 입장하고요. 그리고 원희룡 장관이 사업 백지화를 선언할 때 과연 교감이 없었겠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평론가도 많고요. 기자들도 많고요.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대통령실의 입장은 국토부의 전문성을 중시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쟁점화가 돼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국정 운영의 최종적인 의사결정의 컨트롤타워는 결국은 용산 대통령실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위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결정돼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논의는 정치적인 쟁점이 아닌 전문성과 정책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민주당에서 시종일관 얘기하고 있는 건 이 의혹의 핵심에 김건희 여사를 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대통령실에서 가장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이것은 김건희 여사 때문에 그런 것이다. 네. 아니면 여기서 다른 방식의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김건희 여사 때문에 이 의혹을 회피하기 위해서 또 다른 결정을 했다. 이런 정치적 공방이 오갈 것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됐던 건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과거에 국민의힘 정권 시절이나 아니면 국민의힘 소속의 양평 군수가 있었던 때가 아니라 민주당 국정 운영을 하고 있을 때고요. 민주당 소속의 양평 군수가 있을 때 일어난 예타 통과가 있었습니다. 예비 타당성 통과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이후에 환경 영향 평가 등 나머지 절차와 과정들을 갖추면서 가장 최적의 대안으로 노선이 조정되거나 변경된 예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네.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심지어 민주당 소속의 인사들까지 주장하고 있었던 핵심적인 내용들은 바로 저 양평을 통과하는 IC가 필요하다는 얘기였고 네. 양평을 통과하는 IC를 놓기 위해서는 지금 원안의 종점을 고수해서 IC를 놓게 되는 순간 니은자로 기영자로 꺾여 들어가게 되니 경쟁성과 환경성 문제 때문에 노선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양평 내에서도 있는 일들이고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 아닙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결국 김건희 여사 땅 때문에 저러는구나. 이런 정치 공세가 이어지는 순간 전문성과 경제성을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얘기들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오죽이나 답답한 상황에서 차라리 내 직을 걸고 여기에 대해서 이 일을 중단시키는 강력한 결정을 하지 않는 이상 네. 이 정치적인 문제가 사라질 길이 없지 않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었고요. 네. 이 문제를 무조건 백지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로부터 탈출되고 난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오게 되면 네. 양평 국민들뿐 아니라
수도권에서 이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되는 주민들, 시민들의 가장 큰 편익을 기반으로 아마 전문성 있는 논의들이 진전이 될 겁니다. 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있는 민주당의 주장대로 하게 된다면 아무리 좋은 최적의 대안을 내놓더라도 결국은 기승전 김건희 네. 여사를 끌고 들어갈 것이 분명히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주제 넘어가야 되는데. 요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왜냐면 30초만 부탁드립니다. 원희룡 장관이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은 이번 정부에 절대 안 한다. 다음 정부서 추진하십시오. 그 화나면서 한 얘기 있어요. 민주당 정부가 알아서 하십시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슨 원희룡 장관이 이게 무슨 뭐 돼서 차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전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장관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조 8천억 원이 들어가는 국책사업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혼자 이렇게 손바닥 뒤집지는 못했을 거다. 네. 적어도 어떤 것을 바라보고 교감하에 나왔다는 생각을 하고요. 네. 자꾸 말씀드리는데 6년 동안 이게 처음 국가 사업으로 지정된 거는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그 6년 동안 이 종점 그 양서면, 양평군 양서면이 한 번도 이 외에 거론된 적이 없다. 네. 그리고 정권이 바뀌고 국토부 장관 바뀌고 대통령 바뀌었죠, 당연히. 바뀌고 양평군수 바뀐 다음에 이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고 양평 국민이라 우리 국민들이 안 거는 올 5월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혹은 단순히 지금 정쟁으로 감출 수, 덮을 수 있는 사안은 이미 지나갔다.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주제 넘어가야 돼가지고요. 예, 이게 어떻든 지역 주민들의 오래된 수건 사업 아니겠습니까? 의혹은 해소를 해야겠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정치권에서 막 휘말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치에서 벗어나서 좀 전문적인 영역에서 다뤄지고 또 다시 한번 논의가 될 수 있는 계기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오는 17일인가요? 국토위 전체 회의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정부 입장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4박 6일 동안 일정입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하고요. 폴란드도 방문하는 일정이 있습니다. 일단 이번 순방 짧게 정리 한번 해주시죠. 어떤 네, 나토 정상회의에 순방을 또 참석하게 되는데요. 대통령께서 과거에 얘기했던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에 자처했던 기억들 아마 다 갖고 계실 겁니다. 이번에도 나토의 회원국은 아닙니다만 네. 같이 이번에 참석해서 국제사회 속에 대한민국의 역할들을 찾게 될 것이고 기업인들도 함께 순방 과정 속에 동행하기 때문에 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함께 뒤따르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또 가장 관심 갖는 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는 것입니다만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또 눈여겨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예. 최근 있게 되는 여러 현안들 속에서 또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꾸준하게 달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어떤 추가적으로 더 진전된 양국 간의 관계를 증진시킬지 그리고 지금 한참 논의가 또 되고 속발되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해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고 올지 대한민국 국익에 입각한 외교 행동을 또 하고 돌아올 거라 생각합니다. 예, 뭐 이번 순방 기간 동안에 10개 정도 나라와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폴란드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나토 정상회의 참석 기간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데 어떤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이 좀 요구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시면서 물어보시는 것 같긴 한데요. 이제 저기 국제회의 대통령이 가시면은 양자회담을 많이 합니다. 예. 이번에 10개국 한다고 하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이번에는 정말로 또 이제 돌아오시거나 그 현지에서 또 기자들이 많이 같이 가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염려하시는 제가 외교 참사까지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런 일 없도록 구설수 안 생기고 좀 원만하게 정말로 국익 외교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관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IAEA 보고서가 기시다 총리 전달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를 만나는 거잖아요. 네. 저는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기시다 총리께 그 후쿠시마 핵폐기 원전 오염수 네. 방류를 하지 말아달라고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네. 우리 국민들 뭐 수치 얘기하면 안 되니까요. 네.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핵폐수 이건 방류는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여론을 전달을 하면서 지금 방류하면 절대 안 된다. 최소한 이제 우리 민주당이 요구하는 게 그런 겁니다. 뭐 대한정당으로서 수권정당의 대한정당으로서 이렇게 제시하는 게 기시다 총리에게 우리 정부가 네. 대통령이 뭐 요구하면 제일 좋지요. 최소 6개월 정도의 방류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최소 6개월의 방류를 막아놓고 지금 뭐 공명당 대표도 자민당과 연립여당인데 뭐 해수욕처를 피하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 도쿄 신문에서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IAEA의 중립성, 독립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네. 일본 내에서도 지금 뭐 시민단체뿐만 아니고 전국 어민조합도 절대 방류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현, 미야기현인가요? 네. 거기는 의회가 만장일치로 우리 국회에서는 우리 민주당과 야당들만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위약위원은 만장일치로 여야 모두가 모여가지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 반대 결의안을 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많이 반대하고 야당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니 대통령께서 지금 하면 안 된다. 최소 6개월 연장해놓고 그 사이에 한일 상철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네. 그 사이에 우리 정부는 국제해양법 재판소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게 런던 의정서도 다 위반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핵 바다에다 함부로 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선후 관계 제가 궁금한 게 네. 상설 협의체를 만들자고 하면서 우리는 국제법 해양 재판소에 제소할 거야라고 하면 협의체를 만들어 주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물리적으로? 일단은 네. 그 어떻게 진행되냐에 따라 지금 18개 태평양 도서국 18개국이 네.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를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예. 이거는 추진을 해서 잠정 조치로 네. 못 맞게 그 뭐라고 할까요? 방어막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네.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고 네. 후 기자 총리에게 6개월 방류를 중지해 놓은 다음에 이걸 가서 상설 협의체를 만들어서 지금 5가지 방안 중에 다 아시지 않습니까? 네. 가장 비용도 싸고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찝찝하잖아요. 네. 국내에 놓는 게. 그래서 1km까지 관을 밖으로 빼가지고 바다에다 버리는 거 아닙니까? 네. 이 방법 말고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 이 방법을 놓고 우리가 논의를 하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정말로 안전하다면 이 4가지 방법을 논의하고 비용이 문제라면 우리 국제사회가 도울 수도 있다. 네. 그게 우리 민주당 입장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걸 현실적 논의를 하자. 예.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든 대통령이 일본 정상을 만났을 때 우리 국민들을 좀 대변할 수 있는 얘기를 해주면 아무래도 여론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거 한 가지랑 그리고 IAEA 사무총장이 방한해서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까지 한번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과학적인 팩트에 근거한 안전을 지키는 것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핵심적인 내용일 겁니다. 이미 과학적 근거에 따른 보고서가 나왔고 여기는 11개 국가의 전문가들이 참여했고 대한민국의 전문가도 함께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세계에 있는 주요 국가들이 특히 태평양 연안에 있는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 국가들에서도 여기에 대한 이 보고서의 중요성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걸 과학적인 내용들을 온데간데 없이 저버리게 되고 일본 편에 서서 뭔가 일본의 완전히 편향된 방식의 주장이 나왔다고 하는 이 민주당 측의 얘기들이 과연 국민들께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이 안전에 대한 내용들을 바탕으로는 과학적인 근거대로 진행되는 게 맞는 건데요. 여기 한 가지 추가로 더 같이 더해져야 되는 게 안심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께서 많은 국민들이 과학적으로 다 괜찮다고 하는데 실제 이러한 오염수가 방류됐을 때 정말 괜찮을지에 대한 불안감들이 남아져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IAEA의 근거에 따라서 되더라도 계획대로 30년 동안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아주 면밀하게 지켜봐야 될 책무가 IAEA를 비롯한 국제사회에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보고서가 나오더라도 일본 정부가 즉각적으로 방류 결정을 하기 전 주변에 있는 주변국들에 대한 설득과 또 필요하다면 이 방류가 얼만큼 안전한지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들은 일본 정부가 꾸준히 해야 될 노력 중에 하나일 것이거든요. 네. 아마도 기시다 총리가 그런 면에서 이번 정상회담 과정에 주변국들이 갖고 있는 걱정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추가가 좀 됐으면 좋겠다. 네. 대한민국 대통령께서도 그런 안심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이야기할 건데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해 온 것처럼 방사능 테러라고 주장합니다. 네. 방사능 테러. 그러니까 방사능 테러면은 테러하는 국가와 하등에 대화할 얘기가 없는 것이고 방사능 테러라고 주장하게 된다면 삼중수소를 비롯한 과학적으로 인체에 얼만큼 유해한 영향이 미치는지를 이 그로시 사무총장이 같이 면담하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과학적인 근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거를 또 마실 수 있냐 없냐 등에 대한 정치적인 쟁점으로 이어져 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과학적인 근거에 따른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네. 덧붙여서 국민이 갖고 있는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안심의 문제를 함께 가져가기 위한 노력들이 지금 대한민국에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발언 시간을 제가 대충 봤을 때 조금 더 말씀 많이 하신 것 같아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일본으로 출국을 예. 했습니다. 뭐 시위도 할 거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안민석 의원이 있고요. 예. 또 여기에는 윤미향 의원도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야권 의원들이라고 해야겠죠? 예, 뭐 범야 무소속원도 있으니까. 예. 예, 하지만 윤미향 의원은 무소속이지만 민주당이 몸을 담았던 예, 인사였고 뭐 그게 쟁점은 아니고요. 또 예. 위안부 할머님들과 관련된 일들 속에서 본인들이 정치적 활동으로 보여줬던 신뢰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있을 거라 봅니다. 네. 가장 눈에 띄는 건 안민석 의원일 텐데 한때 윤지호 씨를 대상으로 의인이라 칭했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뭐만 하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죠. 네. 아니
정확하게 일본에 가서 무슨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이 되지 않는 상태로 저 같은 주장들만 계속 내어놓게 된다면 과연 대한민국의 국익과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안심을 위해서 정말 제대로 된 성과를 내어놓을 수 있는 건지 국내에서의 장외 투쟁으로 성과가 나지 않으니까 이제는 국경을 넘어서 일본으로 향하는 거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가서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성과를 가져올 것인지 귀국길에 국민들께서 그 내용들을 보고 평가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총리 관저 앞에서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총리는 나토에 가는 거 아닙니까? 저게요. 그러니까 일본 시민단체, 예. 일본 내에도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네. 방류를 반대하는 여론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찬성이 뭐 50% 미치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네. 총리 공간 앞에서 항의 시위에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합류를 하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 타이밍이 좀 잘못된 거 아닌지 지금 총리는 저는 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우리 여당 의원들이 안 하는 일을 민주당 의원들이 하기 때문에 네. 개개인의 뭐 그전에 뭐 정치 활동 이런 걸로 비판하는 것도 상당히 참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일본에 뭐 지인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 연락이 왔어요. 그 직후가 언제냐면요.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노량진 수산시장 가가지고 물고기 배설물 떠먹었잖아요, 손으로. 예, 그 수조에 있는 물을 떠먹었죠. 수조의 물을 예, 예. 떠먹었죠. 그 직후에 제 지인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헷갈린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중에 정말 이거 우리가 사고 난 후쿠시마 원전에 핵 오염수가 나가는 건데 저런 것만 보면은 국민의힘 여당 의원들, 정부, 대한민국 정부를 보면은 마치 한국에 있는 원전이 사고가 나가지고 핵폐기 오염수를 방류하는 걸 오해하겠다. 네. 그러면서 그런 목소리를 내더라고요. 뭐 보도까지 됐습니다. 제 지인하고 비슷한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와라. 노량진 수산시장 물 떠먹지 말고 여기 와가지고 후쿠시마산 수산물 먹어주면은 시식해주면 조금 도움될 수 있다. 저는 나라를 위한 외교가 왜 이렇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정말 위험성이 있다면 그 보고서 한번 보십시오. 그 그로시 사무총장 일본에서는 기자회견까지 했지요. 2번 했습니까? 우리 국내에 와가지고 기자회견을 했습니까? 우리 정부 인사들 만나는 걸 공개를 했습니까? 본인도 떳떳하지 못한 겁니까? 이 보고서의 문제점 그동안 많이 나왔으니까 제가 여러 가지 짚지는 않겠습니다. 알프스가 그렇게 안전하다면서요. 알프스에 대한 성능 점검이 없어요. 이 보고서에는요. 그리고 시료 채취도 3차례 거쳐서 하겠다고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현재로서 30년 아닙니까? 계속 핵폐수 오염수가 쌓이면 30년이 50년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체내에 축적되거나 바다에 축적됐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아무것도 논의 안 했습니다. 점검이 안 됐어요. 본인들 사이에서도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 보고서에 우리 국민들이 아셔야 됩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섭취기가 들어있어요. 네. 섭취가. 네. 지금 섭취하면 안전하다. 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는 뭐 안전성 점검될 때까지 수입 않겠다고 하지만 그럼 방류를 이렇게 용인하거나 찬성하는 입장이 나간 다음에 우리가 WTO의 2심에서 문재인 정부 때 승소를 했는데 그거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이 방류, 이 보고서를 용인해버렸는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 이제는 이거 이렇게 방류하면은 후쿠시마산뿐만 아니고 전체 일본 수산물 막겠다 이렇게 네, 나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국민들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여야가 다르겠습니까? 예. 저는 지금이라도 우리 대통령과 정부가 정말 우리 국민들이 많이 그렇잖아요. 일본 대변한다고 계속 지적하고 비판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말씀 좀 새겨 들어서 이거는 정쟁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에 하나라도 문제점이 있다면 이거를 지적하고 이렇게 부실한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거를 그냥 인정합니까? 알겠습니다. 정말 당당하다면 예.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을 해서 우리 기자들 질문도 받아야지요. 네. 그러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네. 2분 지나서요. 이거 반론 안 들을 수가 없어서 짧게 예,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발언의 균형만 조금 맞추겠습니다. 예.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WTO 제소 등에 대한 이제 평가들에 대한 걱정들을 하시는데요. 네. 과거 이미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여러 가지 방류, 방사성이 섞인 그런 오염수들이 쭉 방류가 돼서 정화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수산물들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걸 수입할 수 없다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정제 이후 그 물이 방류된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러한 수산물에 대한 수입할 거다라고 하는 논리는 억지를 쓰고 있는 주장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러한 일들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민주당에 있는 김영주 부의장이 이 국회에서
관련된 결의안을 처리 통과시키면서 골프 여행 갈 문자를 주고받았던 게 또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한 의원의 이제 수조물을 떠먹는 걸 가지고 전체를 비하하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김영주 부의장이 보여줬던 모습에 따라서 겉으로는 반의 정서를 촉발시키는 행동들을 하지만 결국은 일본에 골프 치러 놀러 가서 같이 하고 싶은 산매경에 빠져 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들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일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정치적 행동에 대한 위선적 문제들에 대한 지적이 되고 있는 만큼 일본에 가셔서 민주당 의원들이 대표적인 활동을 하신다면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성과를 내놓으실지 귀국길에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균형이 맞았죠? 뭐 반론할 게 많지만 그냥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